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순자님이 가죽 제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명문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식주의자가 가죽 제품을 착용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 제 생각을 간단히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비건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과 욕망의 이유로 엄격한 비거니즘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패스코 채식주의자입니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제 소비 습관도 이러한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성 제품, 특히 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랜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름에는 나일론이나 패블릭 제품을, 다른 계절에는 합성 피혁이나 비건 레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내구성이나 디자인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합성 피혁 제품은 오래 쓰기 어려운 데다 특히 신발, 격식이 있는 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죽 제품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 구매합니다. 첫 번째, 심사숙고하여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 두 번째, 구매 후에는 낡을 때까지 오래 사용. 세 번째, 중고 거래를 통해 기성 제품을 순환. 이렇게 한번 구매한 가죽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나름의 기준과 고민을 가지고 소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완벽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모습이 기대했던 채식주의자의 모습과 달라 보이더라도 노력하는 와중에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구나 하고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자, 순자님 해명문 다들 보고 오셨죠? 전 이번 방송에서의 순자님 생각과 저 해명문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순자님과 영철님이 채식에 대해 나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잖아요. 이번 기회로 영철님이 잘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고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자님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볼 때, 와, 맛있겠다.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저게 동물로 보이니까 별로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철님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닭볶음탕을 예로 들어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순자님이 하는 말이 내가 동물 되게 사랑하고 이런 거 아는데 상대방이 오늘 닭볶음탕 땡긴다고 너는 감자랑 당근 먹어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철님이 다른 걸 또 물어봤죠. 만약 같은 음식점을 가서 서로 제육이랑 순두부를 따로 시켰다. 이건 어떠냐? 그러니까 순자님이 이번에도 하는 말이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 해서 네 손에 피를 묻혀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채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너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도 이 상황에서 말을 해줘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고. 당연하죠. 순자님 같은 경우는 본인도 본인 성격을 알고 내가 채식인 거에 대해 연애가 어려울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순자님은 지금 영철이 너가 내가 마음에 든다면 나한테 맞춰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전부 다 맞춰주면 안 돼? 이걸 대놓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빙빙 돌려서 말을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왜 빙빙 돌려서 말을 하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닭 2마리가 안 죽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너도 먹지 마라 하는 건 이거는 월권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다가 계속 아차 싶은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순자님 해명문 한 번 더 상기시켜 봐야겠죠.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제 소비 습관도 이러한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나일론이나 패브릭 제품을, 다른 계절에는 합성 피혁이나 비건 레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내구성이나 디자인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합성 피혁 제품은 오래 쓰기 어려운 데다
격식 있는 자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죽 제품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 구매합니다. 이렇게 한번 구매한 가죽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순자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받아들여지는 의미로는 본인 스스로 선을 정한 다음에 내 욕구와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로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단 본 목적은 채식이 목적이니까 이 기준에 대해 강조를 하긴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다 이건 거예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긴 걸 어떻게 할 거야? 도저히 고기 못 먹겠고 동물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순자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걸 무조건 지키고 싶었으면 상대방도 존중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자님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유가 많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친이 닭볶음탕이 너무 먹고 싶다. 매번 너가 배려해줬으니까 오늘은 닭볶음탕 먹으러 가자. 나는 순두부 먹으면 되니까 넌 제육 먹으면 서로 좋잖아. 왜 이런 말들이 먼저 안 나오냐 이건 거죠. 그리고 이번 다슬기탕 먹을 때처럼 순자님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요. 전 괜찮으니까 영철님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의상이라도 먼저 물어보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영철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순자님 위주로 음식점에 갔다는 건 순자님만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불편하지만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 이렇게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영철님이 순자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좋은 말을 해준 게 있거든요. 순자님이 감자랑 당근만 먹는 거에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영철님이 아, 주 메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순자님이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순자님은 결국은 채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건 내가 중심이냐 아니냐 오직 나를 위해서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잘 보면 채식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관여되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순자님이 자기소개 시간에 한 말들 다들 기억하시죠? 나는 절대 상대방에게 강요 안 한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그건 본인들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 안 한다. 이렇게 겁나 쿨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철님과의 대화에서는 전부 다 무언의 강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강요가 되냐면 지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순자랑 실제로 밖에서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고기는 절대 먹으러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순자님은 자기소개 때 왜 저렇게 쿨하게 말을 했냐. 일단은 연애에 관한 것도 현재는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녀에 대해 강요 안 한다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아주 먼 미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은 나에 대해 깊이 관여를 안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신만 가지고 강요를 안 하게 되는 쿨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영철님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연인이 된다면이란 상황이 눈앞에 오게 되니까 이제는 대입을 시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상상에 대해 못 참게 된다는 거죠. 전 순자님이 완전 비건인 사람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하잖아요. 완전 비건인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에 관한 모든 게 허용이 안 되는 사람들. 순자님이 유제품처럼 이런 부산물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런 것조차도 허용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기회가 생겼다. 과연 순자님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한 순자님은 넌 그렇게 먹어라. 난 여기까지 허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먹어도 된다. 그러니 내가 먹는 거에 관여하지 마라. 나 지금 불편하다. 이렇게 딱 대놓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중심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정해둔 선에서 내가 허용치를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순자님은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전에 순자님이 말한 거 있었죠. 전 친구들 만나서 뭐 먹으러 갈 때 항상 채식 위주의 식당을 갔었다. 근데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려해 준 게 아니라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 장면 기억들 하시죠? 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은 거에 대해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알고 만나라, 이런 의미가 아마도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순자님 본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자님에 대한 결론은 순자님은 채식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꼭 채식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돌아가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님의 이런 특권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연애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이 자기소개 때 이상형에 대해 말을 한 부분이 있었죠. 편견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분을 원한다. 아마도 본인이 말한 편견과 거부감에 대해서는 채식이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나를 좋아해줄 사람을 원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